예, 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마라 라는 제목이에요. 예, 보통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은 말하지 마라예요. 오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책은요. 애덤 그랜트의 오리지널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 그 진언하기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 제목이 진언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Speaking Truth to Power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에게 진실을 말하기, 권력의 진실을 말하기, 이런 챕터 제목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인이시라면 직장에서 모시는 상사가 있겠죠. 그리고 뭐 학교에서든지 뭐 대학교라든지 뭐 연구소라든지 어떤 뭐 랩실이라든지 이러면 뭐 선배가 있을 수도 있고 교수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분들에게 무언가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효과적이지가 못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딱 목도하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솔직하게 그것이 비효율적이다, 잘못되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제가 이야기를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예화를 한번 들으시면서 그래도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990년대예요. 초예요, 여러분. CIA, 미국 중앙정보국이죠. 여기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제 이때는 인터넷이 지금처럼 활성화되지가 않았을 때입니다. 인터넷은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 활성화가 됐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한 10년 전쯤의 이야기예요. CIA에 카멘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굉장히 출중했어요. 그리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3년을 임기로 서유럽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미국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었냐? 동료들이나 상사들이나 그 미국에 계속 머물렀던 사람들이 승진을 하고 이렇게 서유럽을 다녀오니까 자신의 자리가 입지가 많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승진에 뒤처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카멘은 원래 성격이 굉장히 야망이 있고요.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 재능도 있습니다. 그런 여성인데 이런 현실에 처하게 되자 커리어를 회복하기 위해 CIA의 현재 문제점들, 비효율적인 점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파헤쳐요. 그리고 CIA 정보 조직의 미래를 논의하는 그런 실무 조직 회의에 더 적극적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을 더 떠맡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CIA에 여러 정보 조직들이 있는데 이 조직들 간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딱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이제 카멘이 속으로 외친 거죠. 야, 내가 이걸 상사에게 말하면 승진하겠구나. 기존 체계가 어땠냐면요. 그 정보 조직 간의 그 소통을 어떻게 했느냐? 완성된 정보 보고서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정보를 이렇게 한 권에 인쇄물로 만들어가지고요. 그거를 통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정보 소통을 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인쇄물의 형태를 띠니까 하루에 딱 한 번 배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해지겠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인터넷 시대가 가까워지면서 이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요? 하루에 한 번 인쇄물로서 정보를 공유한다니. 그리고 또한 이 정보는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쇄물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순간 이미 새로운 정보가 끊임없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멘이 이것이 잘못되었고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실시간 최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인쇄물을 만들지 말고
이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 늦으니까 기관 내에서 인트라넷을 쓰고 있었거든요. 인터넷은 아니지만 인트라넷, 사내에서 쓰는 인터넷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 배포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인트라넷으로 전자망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제 카멘이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녀의 동료들과 선배들은, 상사들은 그 제안을 일거에 묵살을 합니다. 반전이죠? 당연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왜 묵살했을까요? 자, 첫 번째, 카멘이 말한 게 지금 저희가 인터넷을 잘 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지만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굉장히 생소한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 이전에도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보라는 거는 딱 필요한 사람에게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내에서 잘못 돌게 되면 이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려를 직장 상사들이 갖다 보니까 이 카멘의 제안을 일거에 묵살을 한 거예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 여기서 확신에 차고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싶어하는 카멘이 물러설 리가 없겠죠? 진언을 계속합니다. Speaking truth to power. 권력자에게 그 권력에 맞서 계속해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솔직한 속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위 조인트 까인다고 하죠.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꾸 막 군대 이거 바꿔야 된다 저거 바꿔야 한다 막 그러면 결국 상사한테 조인트 까이죠. 카멘의 선배가 조용히 찾아와서 카멘의 귀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네 의견을 말할 때는 조심하도록 하게. 지나치게 솔직하게 생각을 말하면 앞으로 승진은 더더 물 건너가게 될 걸세. 심지어 그녀의 친한 친구들까지도 카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카멘은요, 그래도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 상사들과 동료들과 삿대질을 해가면서 그건 너무 멍청한 행동이라고, 왜 제 아이디어를 이해하지 못하냐고,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설전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맘고생, 맘병, 속병이 든 거예요. 사흘 병가를 내고 심지어 다른 직장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해요. CIA 정보국이 정말 그래도 좋은 직장이었거든요. 나름. 그래서 계속해서 CIA 정보국에 남게 되는데요. 근데 마음에는 그 원대한 꿈이 있잖아요. 혁신하고 싶은 그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구현하고 싶은. 근데 그걸 이야기하지 못하니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좌절과 낭망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아주 소수의 동료들이요, 카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카멘을 위로해요. 진짜 그게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지금의 대세적인 흐름은 그게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참고 시기를 조금 더 기다려보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카멘도 스스로 이제 시간을 조금 갖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그 흥분되었던, 분노했던 그 감정이 많이 수그러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지금 바로 말로 하지 말고 우선은 조직에서 주어지는 일에 조금 더 충실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게 됩니다. 그 기간을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주어진 일, 상사가 시키는 일 아주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범법은 아니잖아요. 기존 체계, 비효율적인 일일 뿐이지 아주 막 나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지는 일에 굉장히 충실하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 건의해 보기로 합니다. 자, 3년이란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카멘 스스로도요, 자기가 3년 전에 말하려고 했던 그 인트라넷 있잖아요. 거기에 허점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그 인트라넷에 그것보다 더 좋은,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해졌어요. 여러분 혹시 형식지와 암묵지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이게 경영학에서 조직 분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렇게 매뉴얼로 써있는 조직 내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형식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읽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조직에는요, 모든 조직에는 암묵지라는 게 있어요. 이 암묵지는 뭐냐면 그 매뉴얼처럼 보고서처럼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그 조직의 그 보이지 않는 문화, 분위기, 그 과거부터 계속 해오던 관례, 전통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암묵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 카멘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이디어에 허점이 있었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더해졌고 이런 걸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더 자신의 그런 인트라넷 아이디어를 더 구체화하고 다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교하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진 일을 우선 완벽하게 해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상사 평가, 동료 평가에서 최고점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뢰를 한 몸에 받게 되었다는 거죠. 상사가 마음 놓고 카멘에게 새로운 일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CIA의 부국장급으로 승진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타이밍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카멘이 다시 이제 진원, 스피킹 툴스 투 파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보 조직들 간의 인트라넷으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고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로부터 어떻게 되었냐면 7년이 채 안 되어 카멘은 CIA의 사내 내부자용 인텔리피디아란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인텔리피디아가 그리고 또 3년 전에 말했던 인트라넷 있잖아요. 그것의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레벨업한 버전. 그래서 결국은 이 CIA의 이 인텔리피디아를 만드는데 아주 핵심 인물로 선 것이죠. 여러 정부 기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 인텔리피디아를 두고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CIA가 이룬 업적은 실로 대단하다. 그동안 수백만 달러를 쏟아 부어서 만든 수많은 프로그램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셈이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처음 진원은 실패했죠. 근데 왜 후속 진원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기서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뭐냐면 권력과 지위라는 것 간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권력과 지위예요. 권력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타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자, 지위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데 그냥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그 자체로 인해서 타인의 존중과 선망을 받는 겁니다. 신뢰를 받는 거예요. 자, 권력과 지위의 정의를 아시겠죠? 자, 근데 이 권력과 지위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강화가 되느냐, 그냥 말로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거부터 어떤 행동을 해오고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그 지위에 딱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신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지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고 그 사람의 과거의 행동과 결과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신뢰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신뢰를 갖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여러분? 권력과 지위를 가지려면요,
이 3년이라는 먼저 최초의 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카멘이요. 서유럽에서 미국 본토로 넘어오죠. 자, 3년이라는 공백이 생기면서 카멘이 과거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은 먼저 다 승진을 하거나 다른 부서로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를 인정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위를 갖출 수 있었을까요? 권력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멘은 다시 그 지위와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 신뢰를 쌓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신뢰를 쌓으려면 절대적인 요소가 뭘까요? 바로 시간이라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3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참고 인내하며 상사가 시키는 것들, 동료가 요청하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신뢰를 받기까지 참아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뢰도 얻게 되고 그 아이디어가 더 구체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승진을 하게 되고 권력과 지위, 신뢰를 얻게 되면서 드디어 그 조직을 향한, 그 조직의 정말 핵심 사안이 변하기 위해 필요한 그 아이디어와 실행, 전략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카멘의 사례가,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한 거지만 사회과학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를 갖고 굉장히 폭넓게 광범위한 샘플을 연구했어요. 똑같은 결과입니다. 지위가 없는,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권한과 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진실을 말하는 거는요, 오히려 불이익,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만, 입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까다롭고 억지를 부리고 이기적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의 안목지도 잘 모르는데 계속 자기 주장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면서 자기 감정만 막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분노하니까, 그리고 자기 아이디어가 맞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멍청하고 내 좋은 아이디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싸우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계속 무시하고 심지어는 경멸감, 이러면서 악순환이 계속 된다라는 거죠. 자, 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 지위는요, 뭔가 발언권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말로만 주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지위를 얻고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뢰를 얻고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선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무엇입니까? 성과를 내기 위한 졸구, 졸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졸구를 하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그것을 통해서 동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오리지널스. 자, 오리지널스를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가진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톡톡 튀는 사람? 재기발랄한 사람? 창의적인 사람? 오늘 여러분, 이 오리지널스라는 책에서 말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그 자질과 지혜는 뭐라는 겁니까? 첫 번째, 시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조급해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지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중장기적인 관점을 이해하고 졸구하는 사람. 졸려도 꾸준하게. 그쵸? 졸라 꾸준하게. 그렇죠? 좀 속되게 표현하면.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자기가 뜻한 그 바를 이뤄내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오리지널스입니다. 순간 막 진짜 뭐 재기발랄해가지고요, 막 창의적이고 그런 아이디어를 툭툭 내뱉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를 끝내
끝내 현실에 이루기 위해서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졸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리지널스의 두 가지 항목, 시간과 졸구, 이 두 가지를 아셔서 꼭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리지널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맥락적 사고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 오늘 공부할 내용의 제목이 뭔가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말아라고 했죠. 자, 근데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도 있는 거예요. 언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왜 또 말하라고 할까요? 자, 어떤 건가요, 여러분? 이겁니다. 카멘의 사례에서 보듯이 내가 힘과 지위가 비등해졌어요.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과 지위가 비등하지 않아요.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맥락적 사고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의를 겪었어요. 잘못된 일을 겪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또 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락적 사고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내가 취해야 될지.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는 맥락은 뭐예요? 카멘이 조직을 바꾸기 위한, 오리지널스가 되기 위한 그 과정상에서의 맥락적 사고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마라. 맥락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힘과 지위가 없는데 맨땅에 헤딩식으로 speaking truth, 진언을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해요. 큰 리스크를 그냥 스스로 그냥 감싸 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카멘의 사례를 통해서 이 카멘의 지혜로움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피킹 트루스 투 파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가져야 한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그럼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검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막 하는 그것에서 내가 막 파워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졸구하는 가운데 나 스스로도 내 아이디어와 내 생각의 허점을 발견하고 더 발전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충분한 시간 동안 신뢰를 먼저 쌓는 그것에 먼저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멘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조직,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리지널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